안녕하세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8장 네트워킹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의 네트워킹은요, 우리가 데이터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주고받는 자,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PC를 우리는 대부분 요즘엔 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됐건 또는 모바일 단말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일반 3G나 LTE를 이용해서 자,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포털 사이트의 페이지를 열어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자, 그 서버라고 해서 그 상대방 컴퓨터에 접속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그런 데이터를 보내줄 서버라고 하는 기능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이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부르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킹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그 앱을 만들 때 어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용자한테 그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거나 또는 어떤 그 웹사이트 같은 데다가 블로그성으로 글을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앱을 만들 때 사실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필수적인 그런 기능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네트워킹이 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소켓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 앱을 만들 때는 거의 웹 방식으로 요즘엔 거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웹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방법을 좀 볼 거고요. 이 웹 서버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되겠죠. 기본서에는 일단 이 단말에서, 즉 앱에서 웹서버,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웹서버죠. 그래서 그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일단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형식이 RSS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예 뉴스다 그러면 연예 뉴스를 최신 연예 뉴스 같은 것들을 자, XML 태그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네트워킹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거의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PC가 됐건 또는 스마트폰이 됐건 연결돼 있는데 자, 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거를 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걸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그걸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서버가 응답을 하는 거를 자, 요거를 자, 기본적인 네트워킹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해서 자, CS 모델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1대1로 서로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응답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 서버에는 대부분 요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써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저장한 것들을 자, 보통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어떤 PC 또는 모바일 단말이 뭐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서버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 쪽으로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미들웨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이거를 데이터 서버라고 부릅니다. 보통 여기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데이터를 요청해서 응답을 받는 자,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의 가장 기본은요. 자, TCP/I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어떤 연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PC하고 PC 사이에 인터넷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어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자, 반드시 스레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 기능을 사용하면 스레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스레드를 이용해서 UI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찬가지로 핸들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핸들러를 내부적으로 다루는 에이싱크 태스크 같은 거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겉으로는 이제 핸들러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스레드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스레드와 핸들러를 쓰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서버 쪽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UI를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핸들러를 통해서 업데이트 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킹은 이제 그 정도로 개념 한번 보고요.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걸 먼저 써봅니다. 소켓은 네트워킹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CP/IP라고 하는 게 이제 네트워킹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자, 우리가 서버 쪽의 기능을 만들고요. 클라이언트 쪽의 기능을 만든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응답받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이 PC나 이런 데 보면 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6만 개가 넘는 포트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그 포트를 하나를 점유하게 되면 다른 거는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1번 포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2번 포트든 3번 포트든 다른 포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트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포트를 사용하고 나면 꼭 그거를 이제 쓰지 않을 때는 중단시켜야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자, 그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그 기능을 만들려고 하면 서버 기능을 만들고 클라이언트 기능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우리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도구를 먼저 써봅니다. 왜냐하면 서버라고 하는 걸 PC에서 동작시키려면 PC용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PC용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국내에서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JSP, 서블릿 또는 스프링 같은 걸 다루려고 그러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바 소켓 서버, 그 다음에 자바 소켓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동작시키는 거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또 설치를 해서 하려다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를 웬만하면 다루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워낙 일반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책을 보고 한번 따라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코드를 비슷하게 입력을 하는데, 자, 안드로이드 앱에서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UI만 접근하지 않고 그냥 서버 기능을 앱에서 그냥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앱에서도 이걸 만들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앱에서 만들어서 동작하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자, my server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를 한번 빼보죠. 자, 이거는 이제 소켓 서버를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서버라고 하는 거를 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하나의 앱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my 소켓으로 한번 바꿔서 자, 여기에 자, 서버나 클라이언트 기능을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해서 그냥 가보죠. 자, org.techtown.socket이라고 하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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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화면에다가 버튼 두 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그 버튼을 하나는 서버 시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클라이언트 접속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서버가 만들어지고 또 버튼을 눌렀을 때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결과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동작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 기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포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 포트라고 하는 게 이제 서버에서 만약에 7001번이라고 넣으면 7001번 포트를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도 자, 다른 포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같은 경우에 별도의 앱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소켓은 이제 클라이언트용이라고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파일 new라고 하고 new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 서버용 앱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마이 서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마이 서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요. 패키지 이름에 서버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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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누르면 자, 지금 두 개의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마이 서버부터 이제 구성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두 개의 앱에 각각 하나는 서버,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이 서버라고 하는 거의 화면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자, 여기다가 자, 버튼 하나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텍스트 선택하고 딜리트. 그 다음에 버튼을 화면 가운데에 갖다가 넣도록 하죠.
자, 이 화면에서는 뭐 별다른 기능이 없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앱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서버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서버 시작이라고 하면 얘가 스레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버를 자,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버튼이 화면에 추가가 됐으니까 자, 버튼을 찾아서 자, 버튼 equal 자,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 되겠죠. 버튼.set onClick listener, new onClick listener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 자, start server 또는 create server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rt 자, socket server라고 하는 거를 메소드를 만들어서 호출하도록 하죠. 자, 이 메소드는 자, public void start socket server라고 해서 밑에다가 하나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서 서버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자, 서버 기능을 만들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 기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조금 있다가 서버 기능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